안녕하세요, 코리아 세진입니다. 오늘은 해군사관학교 또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건우라고 하고요. 공군사관학교 60기로 졸업 및 임관해서 공군 신병대 소대장 중대장 1년 근무하고 그리고 세계군인 올림픽 2년 그리고 회계장교 2년 총 5년간의 회계장교 생활을 마치고 건명원이라는 미래학교, 롯데 이커머스 대기업 HR팀, 현재는 스타트업 에이틴벤처스라는 회사에서 경영지원 팀장 겸 인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군사관학교 65기를 졸업했고요. 해병대 장교로 5년 동안 복무를 하고 사회에 나와서 지금 5년째 IT 업계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게 되게 특별한 인연들이 사실 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코리아 세진님이랑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세진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반 반장이었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운동도 좋아하고 굉장히 활동적인 친구였어요. 같이 운동도 많이 하고 세진님 아버지 부대에 가서 맞아요. 축구도 하고 맞아요.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워낙 노래도 잘하고 뭐 춤도 잘 추고 인기도 많고 많은 친구들이 따랐었던 또 친구였기도 합니다. 생도 2학년 때 첫 상군사관학교 친선 교류 행사 때 같은 중대여서 이제 매칭 생도로 만나게 됐죠. 그렇죠. 그 많은 생도들 중에 매칭 짝꿍 생도가 되어가지고 네. 저희가 만났었어요. 10년 뒤에 우리가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아, 몰랐었죠. 그죠? 맞습니다. 한국에 사관학교가 육사, 해사, 공사, 간호사관학교, 삼사관학교 이렇게 5개가 있는데 해사 공사에 지원을 하셨었어요. 공사에 지원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조종사가 되고 싶었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조종사가 되어야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졸업을 함과 동시에 신체검사에서 떨어져서 조종을 못하게 됐을 때 그때 삶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원래 공사 입학을 하기 전에 조종, 비조종으로 나눠서 선발하지 않았었나요? 공군사관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종과 비조종을 분리해서 뽑기도 합니다. 네네. 막상 입학을 하면 그 분류가 없어져요. 아... 그러니까 모두가 할수 그냥 있는. 생도예요. 전혀 구분이 없고 동일한 커리큘럼, 동일한 훈련 과정, 그리고 동일한 신체 검사를 거쳐요. 저처럼 조종으로 입학한 친구들도 8번의 신체 검사 혹은 임관 전, 임관 신체 검사에서 결격 사유가 생기게 되면 조종 자원으로 입교를 했더라도 정책 자원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 정책 자원으로 입학을 했더라도 마지막 최종적인 임관 신체 검사를 통과를 하게 된다면 조종으로 입과를 하게 됩니다. 신체 검사를 1년에 그럼 2번이나 이렇게 받는 건가요? 네,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학기마다. 신체 검사를 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4년간 8번의 신체 검사는 다 통과했는데 임관신검에서 이제 결격 사유가 나와서 조종을 못 하게 됐고 네. 그럼 되게 뭔가 많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저는 네. 우선 조종 신검에 최종적으로 떨어졌을 때 굉장히 크게 자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세진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군인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강해 보였거든요. 어떤 장교가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막연하게 조종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못했던 고민을 그 5년 동안 더 많이 깊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처음으로 진로를 고민하게 됐는데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아, 조종사가 되면 멋있겠다는 생각으로 선생님께 조종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럼 공사를 가야지 이러시더라고요. 공사가 뭐지? 하고 봤는데 되게 멋있는 거예요. 고3 때 시력 검사를 해봤는데 저는 제 시력이 1.5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0.5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면 사관학교로 가고 싶은데 해병대도 있고 뭐 잠수함도 살 수 있고 다양한 분야로 갈 수 있겠고 또 제복이 멋있잖아요. 검은색 제복 멋있는 걸 보고 이제 목표를 삼고 운이 좋게 이제 한 번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목표는 사관학교 가서 운동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해외 유학도 갈 수 있고 물리학자가 되고 싶다. 처음 입교를 했는데 입교하고 나서는 이제 많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입학 당시에 혹시 성적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두 분과 다르게 한 기수 후배잖아요. 일단 공부를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부터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사관학교 1차 시험이 7월에 보잖아요. 전범위를 다루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전범위를 다 공부를 못한 상황이었고 2007년에 입학을 해야 하는 그 시험에서는 떨어지고 저는 재수를 해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표가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점수는 그래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었던 것 같아요. 고3 때는 300점 만점에 한 220점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재수했을 때는 한 260점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잘 봤었어요. 되게 잘 봤고 그게 재수생이 잘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범위를 다루니까 훨씬 재수생은 유리하죠. 이미 한 번 다 훑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것 같아요. 저 딴에는 수능을 되게 잘 봤다고 생각하고 되게 안심했는데 입학하고 나서 제 성적을 보니까 그렇게 안심할 정도는 아니었더라고요. 굉장히 사관학교 입시는 좀 가변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차 시험이 230 몇 점이었던 것 같고요. 수능 점수는 제가 그때 이과였는데 7년 뒤 이과가 시험 많이 어려웠거든요. 저는 성적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잘 본 케이스였는데 근데 막상 입학을 해보니까 이제 중하위권 그 정도 돼서 잘한 편은 아니구나 이 생각은 하면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쵸. 반대로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세진님은 그러면 입학하실 때 성적이 네. 저는 영상에서도 1차 시험 그 성적을 제가 공개를 했었는데 260점대 1차 시험 받았었고 그리고 수능에서는 1, 2등급들 맞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부등 정도로 입학을 했다라고 전해 들었었습니다. 혹시 지금 육사 가고 싶으신 친구들 있으면은 잘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제가 최측근에서 세진님 관련된 에피소드를 몇 가지 전달을 하자면 세진님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교 1등을 했었고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저희 학교에서 원서를 쓰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네로라는 학교들의 원서를 써라. 너가 써서 입학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으면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학교들의 합격자 이름을 올리는 거 아니냐 했는데 세진님 그때 핸드폰도 막 없애고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일부러 머리도 다 밀고 다니고 그쵸. 책상에 목각으로 육사 써놓고 맞아요. 책상에 막 육사 이거 써놓고 필통도 육사 필통 사용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수능 끝나고 핸드폰 번호를 또 심지어 뒷자리를 육사 이걸로 만들어 왔었거든요. 그 정도로 도라인데 선생님이 계속 써라 하는데 세진이는 제가 왜 가지도 않을 학교를 지원을 합니까? 하면서 버티다가 선생님이 말실수를 하신 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너 그까지 이 왜 자꾸 고집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진이가 갑자기 막 주먹을 꽉 쥐더니 선생님은 통이라서 선생님 하십니까? 라고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군인이 굉장히 되고 싶었던 친구예요. 다른 사관학교에 비해서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은 특히나 저처럼 조종사가 되고 싶다. 공군사관생도 멋있다. 딱 거기에 마침표를 찍고 오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공군사관학교는 절대 마침표가 아니거든요. 그냥 과정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조종사가 되어서든 혹은 조종사가 안 되더라도 군인으로서 국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이 기본적으로 좀 선행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사관학교나 사실 마찬가지겠지만 육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 또 군사학, 군사훈련 등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공사, 해사는 또 어떤지 궁금한데? 해사는 어떻죠? 해사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일반학, 군사학, 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를 느낀 부분에서는 전공에서 있어서 육사 같은 게 좀 더 세분화된 전공들이 있다고 느꼈고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서 공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강이 거의 일주일에 한 2시간? 학년이 좀 올라갈수록 공강이 생겼었던 맞아요. 되게 여유가 생겨서 이제 그죠? 맞나요? 네. 이렇게 일반학을 배우고 또 군사학을 배운다. 이건 되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군사 훈련에서 되게 차이가 날 것 같은데 7월에서 8월 초까지 한 달 정도를 학년별로 군사 훈련을 하게 되는데 공사는 한 달밖에 안 받나요? 육사는 6주에서 8주까지 아 정말요? 네. 저희는 한 달 훈련은 한 달 정도 받고 그쵸. 네. 해사는 이상한 저희도 한 달 6주에서 8주 와. 육군은 저희가 많이 받았네요. 많이 받았습니다. 육사 같은 경우에는 보병 전술을 중심으로 공수훈련, 유격훈련, KCTC 훈련, 군대에서 사단 전술훈련까지 이렇게 보병 중심의 훈련을 받는데 공사는 조종훈련, 뭔가 하늘에 관련된 훈련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군사훈련은 어떤가요? 새 학교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일반적인 학기 3월부터 6월까지 학기가 마무리되면 7월 첫 주에 3, 4친선 하고 그 다음 돌아가서 군사훈련 하잖아요. 이거 다 마찬가지죠. 그 학년별로 좀 차등이 있는데 기본적인 틀은 조종과 관련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행패로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행글라이딩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훈련을 한 달 정도 하는데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해양훈련을 하는데 조종사가 바다에 혹시나 불시착했을 경우를 대비한 생존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섬에서 섬을 건너는 그런 수영 훈련 같은 추가적으로 쉽게 말하면 체험비행 같은 관숙비행이라고 부르는데요. 1학년 혹은 2학년 때 실제로 조종을 하지는 않고 교관 조종사 옆에 동승해서 비행 환경을 체험하는 정도 기회가 된다면 그 교관님이 조종관을 같이 공유해 줄 수는 있죠. 같이 양쪽에서 잡고 공유해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비행 환경을 체험하는 정도. 큰 비행기를 타고 하나요? 아니면 아주 작은 걸 타고 하나요? 둘만 타면은 꽉 차는 그 정도의 훈련기를 타고 3학년 때는 네네. 공수훈련을 해요. 공수부대에 가서 공수훈련을 한 달 동안 받고 3학년 공수훈련을 받고 나면은 생도들 근무복에 휘장 같은 그쵸. 것들을 달 수 있어요. 공수윙. 네, 맞아요. 공수윙을 달 수 있어요. 그리고 모자에도 공수윙을 달 수 있고 네네. 공수윙을 달았을 때가 이제 진짜 상급생도가 됐다라는. 요건 되게 육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 2학년 때 특수전 교육단에 가서 공수훈련, 공수기본훈련을 받는데 수료하고 나면 가슴에 이제 공수윙 달 수 있죠, 모자에. 그때 이제 비로소 상급생도로 인정을 받긴 합니다. 공사는 그럼 공수훈련을 어디에서 받지? 육군 공수랑은 또 다르죠? 그쵸. 저보다 10년 정도 위 선배들은 육군으로 위탁을 갔었어요. 네네네. 그 이후에는 저희 공군에 있는 자체적으로 공수부대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해군사관학교 훈련하면 저희 바다가 되게 그쵸. 떠오르죠. 실제로 군사훈련 어떻죠? 저희 말씀하신 대로